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좋다 말았다 시장2,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재미있게 시장을 또 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세 가지 상황실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못 믿겠다 가상화폐. 오늘 갑자기 시장에서 왜 CBDC주, 디지털 화폐주가 오르지? 놀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아마 이런 현상 때문이지 않을까. 루나, 테라 이렇게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걸 보면서 못 믿겠다. 가상화폐가 아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가 더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좀 팀장님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가상화폐 시장이 역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부각됐을 때는 2018년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생기고 뭐 다양한 코인들이 갑자기 상폐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뭐 확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가도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이런 코인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암호화 기술 적합해서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서 좀 시장이 정립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도 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 그런 암호화폐들이 현재 화폐를 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좀 이번에 테라와 루나 때문에 좀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테라 루나 코인 사태를 살짝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달러를 안정적으로 추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실패하면서 루나 코인이 급락한 것에서 좀 발현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시점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했다는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맥점 잡으면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CBDC에서 유럽 은행에서 발표한 CBDC 발언 덕분에 좀 영향을 받았겠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좀 맥점을 잡았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온 수준까지 반등이 났기 때문에 이런 테라나 루나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리고 어떤 수익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면 성장주로 갔다가 성장주가 강하게 위축되면 가치주로 돌아오듯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CBDC 관련 종목들로 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코인의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자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대안 요구가 커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이르면 2026년에 CBDC가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6년이면요, 손여래 팀장님 이제 4년 뒤에 상용화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성장주인 거를 알지만서도 너무 빨리 땡겨다 쓰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화나실 수가 있는데 주가는 기대를 먹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 뭐 소문에 서서 결과에 팔아라라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또 다른 성장주 그래도 변동성은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다른 좀 수익 먹거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해당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신뢰는 사실 과거도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메타버스, 로봇 섹터 등이 이런 길을 걸어왔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의혹에서 이제 성장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메타버스와 로봇은 현재까지도 뭐 2025년이나 뭐 2030년까지도 증명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CBDC 관련해서도 이제 CBDC 어떤 화폐 발행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보급을 하는 종목들에 의해서는 좀 실적이 개선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험 단계로 시작하고 2026년에 뭐 실제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실제로 기술력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저점에서 좀 가져갈 수 있고 실제 실적 형상에 대한 주가 반등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막 떠오르는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고 주가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을 많이 반영해 주긴 마련인데 워낙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내가 벌써부터 4년 후의 상용화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KCT 그리고 오늘장 오르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줄평 투자 의견 주실까요? 네, 한 줄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은 어게인 2월 17일인데요. 혹시 2월 17일 기억나시나요? 2월 17일? 네. 이때가 뭐였죠? 역시 저만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발렌타인 다음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앵커님하고 저 두 번째 호흡을 맞췄던 날인데 아,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네. 네, 역시 단칼이십니다. 그때 KCT를 다뤘었고 네. 그때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연관돼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매수 의견 말씀드렸었고 KCT가 그때 6,300원 가량이었었는데 지금은 7,1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KCT가 이제 암호화폐처럼 기술력 인정받으면서 어떤 실적 성장성에 대한 안정성까지 갖추면서도 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KCT 같은 경우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박스권 안정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고점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맥점을 다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제가 현재 오늘 좀 예를 들어서 막 5% 정도만 상승했다라고 하면 좀 바로 현재가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지만 네. 5%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윗꼬리가 상당히 길고 오늘 수급 동일보다도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7,000원대에서 우선 발목 좀 담가 주시고 손절가는 6,600원을 잡았는데 이건 손절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2월 달처럼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맥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원을 잡고서 추가적인 동향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에 이야기해드렸던 KCTC와 현재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정말 말 그대로 손절가로 6,600원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 오늘 시세가 분출되었으니까 저희 추가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왜 실적 반영이 안 되나요? 이스페타시스 이야기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189억 원이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잘 가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반영을 미리 해가지고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빠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 MLB 관련 종목이고요. 실적 성장세에 대한 주목이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이제 7월이나 11월에 고점 확인하고 밀리는 와중에서도 꾸준한 수급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점을 천천히 갱신했던 종목인데요. 리포트 이제 실적도 발표하고 4월 중순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 결과를 보면은 1, 4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40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18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견조한 판매 가격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MLB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가 전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액을 꾸준하게 이루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환차익이 발생한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을 해줬을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맞는데 그 약세는 이미 4월 중순에 시작됐고 유감스럽게도 1,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추세가 조금 당분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대감에 이제 완성차 관련 섹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섹터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전망이 되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니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매매 타점을 꼭 잡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이 호실적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증권사들의 그 평이 굉장히 좋아요. 뭐 올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내년까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페타시스의 이 고다층 MLB가 뭔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왜 증권가에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걸까요? 네, 우선 저도 앞서 말씀드렸고 앵커님도 이제 검토하신 내용들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스페타시스의 리포트는 4월 중순에 좀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을 확인하고 있고
좀 유감스럽게도 이 종목 소문에 사서 결과에 팔아 제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그 옛말이 좀 제대로 좀 시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처음 시전된 것이 아니고 4월 중순 이미 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매수하고자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수 타점 천천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주식 투자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시장이 나오는 데이터대로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좀 유감스러우면서 재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호재성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전을 좀 강구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내용을 살짝 보면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MLB 관련해서는 좀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글로벌 MLB 기업들이 이수페타시스의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이슈에 보면은 공장 증설 이슈가 나왔습니다. 증설 이슈가 나왔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지속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2021년 실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2022년 연간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 전환되면서 퍼가 산출될 건데 이런 PCB 관련 종목들 업종포가 12.77인데 비해 2022년 연간 기준으로는 7.7, 2023년 기준으로는 6.5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2022년을 넘어서 2023년의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평가 매력도가 심화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는데 주가가 반영을 안 한다? 하지만 다시 또 한 방에 있는 종목일까?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 주평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또 앵커님과 또 호흡을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네,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고맙습니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 줄평은 울면이 생각나는 날 아. 매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자꾸 하겠습니다. 한 주평에 저 이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억이 잘 남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제 착각인지 모르겠죠. 시청자분들께서 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착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론 넘어가면은 제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사실상 2017년, 2018년에도 보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보고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보여준 뒤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좀 저편하자고 저 쉽자고 말씀드리면 뭐 맥점 잡는 순간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터닝할 때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효율적인 가격대에서 사기 위한 상황에서는 정말 좀 이런 말, 이야 시장이 왜 이래 할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올 때는 거의 양봉이 거의 6%, 7%대 상승이 나올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 터닝을 보고 샀을 때는 거의 5%, 6%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격대에 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거 증권 계좌 없애야 되나 이런 상황이 들 때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6,600원인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000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절가 6,600원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매수가다, 손절가다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우울할 때, 울면이 생각을 할 때, 시장이 밀릴 때, 조정받을 때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너무 과한 걸요? 이 오리온에 대한 평가인데 중국 봉쇄랑 원가 부담은 기우였다. 1분기 그리고 4월 달에도 고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오리온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것 비해 4월에 잘 나온 실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출과 그런 것들이 좋던데요. 네, 우선 오리온은 오늘 상황을 보면은 오늘뿐만 아니죠. 거의 일주일가량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8.5% 증가한 6,532억 원,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이제 1,08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음식료품, 경기방어주 섹터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면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리포트에 잘 나와 있는데 대변수 악화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지역 봉쇄에도 우려하고 후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대도시 락다운 영향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률이 하락이 됐지만 그래도 신제품, 이제 성장 채널 중심의 빠른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응한 점, 좀 쉽게 풀이하자면은 신제품 배치가 유효했고 해당 부분이 그나마 잘 팔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 및 영업인력 구조 효율을 통해서 매출액을 잘 지켜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음식료품이나 의류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리온도 그중 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전일 농심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뤄봤다시피 원가 부담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 저희가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은 버려야 되나 고민이 됐던 종목인데 왜 오리온의 경우에는 걱정이 과했다라는 좀 사뭇 다른 평가가 나오는지 농심도 오리온도 둘 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애용하는 식자재 관련주, 그러니까 식품 관련주잖아요. 근데 왜 희비가 이렇게 엇갈릴까요? 네, 우리 앵커님 눈은 동그라신데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제가 정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데 농심과 오리온 간의 디테일한 평가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브랜드 관련 주요 제품들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나 팜유, 이제 PP필름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력 브랜드 주요 제품으로 매출이 견조하고 어떤 이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대한 우려를 신제품 투입을 적합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잘 커버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비용 통제도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리포트에는 없었지만 사실상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러우 사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잡히면서 중국도 다시 개방이 될 거고 러우 사태도 완화가 되면서 음식료품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이제 오리온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분명 농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지만 농심 관련 리포트를 찾아볼 수 없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제가 굉장히 좀 잘 찾아냈다라고 보는 점은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으로 2월 달에 이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리온은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맥점을 잡은 것이 두 종목의 차이점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농심은 퍼가 16에서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겁니다. 근데 오리온은 현재 퍼가 13인데 연말 기준 11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이미 움직였다가 쉬고 있고 오리온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농심보다 오리온이 저평가 매력도가 강한 것이 그 두 종목이 어제 오늘 움직임을 달리 보여준 것이 그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안에서의 그 비용 절감하는 능력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차이점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오리온이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구미가 단기구미 뭐 이렇게 제목도 많이 나왔던데 오리온 하면 또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바로 요거 구미. 가운데 스티커 붙어 있네요. 네, 저희 PPL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붙여놨습니다. 바로 이 젤리가요, 4월 매출액이 작년 대비 무려 80%나 늘어났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4월에 특히나 또 매출에 도움이 된 그런 한몫을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구미 담긴 오리온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의견 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줄 평을 준비했는데요. 네. 구미 당기면 당겨버리 구미.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구미가 좀 여러 번 들어가네요. 네, 네, 우선 뭐 좋은 이슈가 나왔고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주가도 부담되지 않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이미 슈팅이 나왔고
단기적 조정을 보이던 중에 좀 악재라고 보고 싶지 않지만 악재가 나왔고 외인 가게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후퇴하는 것이 맞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2월 달 슈팅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슈팅 나왔고 외인 가게 점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 자체도 고점 13만 원인데 아직 9만 5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했고 외인 가게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심에 비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94,500원을 설정을 해왔는데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위 89,000원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가다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5,000원을 잡고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우려했던 것 같다. 오리온에 대해서는 구미가 당기면 당겨버리구미라고 한 줄 평 꼽아주셨어요.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